눈이 멍청해 보여요. 젊었을 때는 눈매가 되게 야무졌는데 지금은 좀 흐리멍텅해져요. 쌍꺼풀 이미 마음에 드는데 눈매 각도가 좀 무너져서 눈꼬리가 처져 보이는 분들, 이 끝자락만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주름만 잡히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늘어지게 되죠. 이 살이 눈꼬리 바깥을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캐치아이 성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술입니다. 눈을 안 건드렸는데도 눈이 뜨기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데요. 관자놀이 쪽에서 근막층을 잡아 같이 올립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해야 이 얼굴 전체가 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눈은 안 건드리고 쌍꺼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말 지나면 월요일날 출근도 사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상만 21년 해온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당기면 이제 눈매가 확 살아나잖아요. 근데 손 떼면 다시 내려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검색을 하시죠. 이제 막 눈매 교정, 트임, 쌍꺼풀. 근데 이제 여기서 막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사실 쌍꺼풀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쌍꺼풀은 마음에 드는데 눈매 각도만 좀, 눈썹 각도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거상 수술만 21년 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눈꼬리가 처져 보이는 분들, 제가 보기엔 사실 눈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눈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 때문이에요. 이마가 처지고 또 관자놀이가 내려앉으면서 눈꼬리를 이제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무게를 어디서 어떻게 잡는지 전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수술을 권하지 않는 분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눈꼬리 처짐 그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눈꼬리 처짐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눈꼬리가 처지는 게 왜 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커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튼이 이렇게 축 늘어졌잖아요. 커튼 봉이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이 끝자락만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주름만 잡히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늘어지게 되죠. 그럼 그 커튼봉은 왜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얼굴 속에는 피부를 뼈에 붙잡아 두는 끈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걸 유지인대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 이게 팽팽한 쇠 고무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고무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늘어난 고무줄은 우리가 아무리 당겨도 그 원래 탄성 그대로는 안 돌아오죠. 또 하나는 살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관자놀이 쪽에 있던 살들이 이제 아래로 조금씩 내려와요. 하루로 치자면 사실 느껴지지도 않는 양인데, 이게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살이 눈꼬리 바깥을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모눈이 됐어요. 눈이 멍청해 보여요. 젊었을 때는 눈매가 되게 야무졌는데 지금은 좀 흐리멍텅해져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커튼봉을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캐치아이 성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맞춤형 이마 거상 수술입니다. 여기를 올려주면 눈 위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눈을 안 건드렸는데도 눈이 뜨기 편해집니다. 그럼 눈썹이 부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나요? 이마 거상 수술을 앞두시는 분들께서 제일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왜 그러냐면 이마 전체를 너무 그냥 똑같이 들어 올려서 그래요. 환자분들 얼굴을 보면 사람마다 처진 곳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전체로 그냥 똑같이 한 3이라는 정도로 올리게 되면 안 처진 곳까지도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토끼눈, 이런 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1,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강도를 다르게 올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맞춤의 의미이죠. 이런 디테일을 더하면 물론 수술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근데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니 거상인데요. 관자놀이 쪽에서 근막층을 잡아 같이 올립니다. 피부 밑에 이제 얇은 막이 하나 더 있어요. 얼굴살을 받쳐주는 그물망 같은 조직인데요. 이게 이제 늘어져서 살이 흘러내린 거니까 이 막을 원래 자리에다가 끌어올려 다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두 개를 꼭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마 거상 수술만 하면 이 눈꼬리 바깥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눈은 편해지는데 눈매, 인상에서 조금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미니 거상만 하면 이 눈꺼풀 위 무게가 안 빠져요. 인상은 바뀌고 눈매는 바뀌는데 이 눈은 여전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해야 이 얼굴 전체가 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앞쪽에 있는 추미근 박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근이란 미간을 찌푸리는 근육인데요. 이게 유난히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늘 찌푸린 인상이에요.
다만 이건 이제 모든 분들께 하는 건 아니고 근육 발달 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절개 수술이잖아요. 흉터가 제일 걱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개를 하면 당연히 흔적은 남습니다. 흉터가 아예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통 절개선은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 방식은 뭐 동일하지만 이제 미니 거상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어라인 경계선을 따라 여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계선보다 한 2, 3cm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헤어 속으로 해서 당기게 되면 아무래도 헤어라인이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여기가 확 넓어져 보여서 보기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그 길이를 넓어지지 않게 잘라내주면 아무래도 더 좋고요. 근막층을 강하게 고정을 해주고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부에 따라서는 흉터가 좀 많이 남으실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이제 헤어라인보다는 머리 속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절개선을 넣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헤어라인 절개는 흉터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은 모낭을 다 살리면서 절개를 하고 봉합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절개선을 지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절개선이 머리카락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정하세요? 저는 환자분 얼굴을 보죠. 이마가 넓은지 좁은지, 머리숱이 어떤지, M자가 심한지, 또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평소에 머리를 묶고 다니시는지 여러 가지를 다 보고서 정합니다. 무조건 이 방법만 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상담할 때 이거 다 설명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다 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어디를 열 건지, 왜 거기를 선택하는지 이거를 설명 못하면 사실 그 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부분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상 복귀는 사실 생각보다 빠르세요. 우리가 뭐 금요일 날 수술한다면 주말 지나면 월요일 날 출근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럼 다 나은 건가요? 다 나은 건 사실 아니죠. 티가 좀 덜 난다? 출근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런 얘기지 다 나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한 3일차 정도 되면 붓기가 제일 많은 시기예요. 이마도 뻣뻣하고 눈 주변도 굉장히 좀 뻣뻣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째 우리가 보통 실밥을 뽑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겉으로 티가 좀 많이 안 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멍도 많이 사라질 거고요. 한 2주에서 한 4주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피 쪽에서 가끔 뭐 쩌릿하고 좀 둔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고요. 한 2-3달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 붓기가 빠지고 훨씬 더 이제 표정도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성형수술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최종 결과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캐치아이 수술은 어떤 분이 좀 잘 맞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캐치아이 수술이 안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눈꺼풀 피부만 처지신 분들, 그러니까 이마랑 관자놀이 쪽 이 부분은 멀쩡해요. 아직 처짐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이마 거상 수술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썹만 더 당겨지고 눈꺼풀은 그대로거든요. 이런 분들은 눈썹파 거상 수술이라던가 상안검 수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눈꺼풀 피부를 다루는 그런 수술, 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수술로 눈매, 인상을 완전히 바꾸고 싶으신 분들, 눈 크기나 이런 거를 다 바꾸고 싶으신 분들, 제가 설명드린 이런 캐치아이 수술은 이 눈매 각도를 되찾는 수술이에요. 없던 눈을 새로 만드는 수술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초반에 본인 사진을 가져오셔서 이때 눈매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 다른 사람 얼굴을 가지고 오셔서 이 눈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어렵죠. 골격이 아예 다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수술 결과에 대한 판단을 너무 서두르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우리가 일상은 금방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얼굴이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히는 데는 한 2-3달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달 뒤에 중요한 자리 있는데 그
그때 막 완성된 얼굴을 원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못 맞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복기, 이런 시기를 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잘 맞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캐치아이 성형 잘 맞는 분들은 쌍꺼풀 이미 마음에 드는데 눈매 각도가 좀 무너져서 눈꼬리 쪽이 조금 내려가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손으로 눈꼬리를 이렇게 당겼잖아요. 아 이거다 푸셨던 분들 있었을 거예요. 이 손가락이 하고 있었던 일들, 늘어난 고무줄과 근막층을 이제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안 건드리고 이 쌍꺼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원장이 왜 손해보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근데 저는 수술 한 건 더 하는 것보단 사실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분들한테 수술하면 그분은 평생 저를 또 원망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분 얼굴이 또 평생 기억날 거고요. 제가 한 21년 정도 이제 성형외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은 되돌릴 수 없다. 여러분, 이 처진 눈매 때문에 어디를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던 간에 이 세 가지는 꼭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제 눈꼬리 처짐이 눈 문제입니까? 이마 문제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절개선이 머리 안쪽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헤어라인입니까? 헤어라인인지 머리속인지 명확히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나오세요. 제가 한 21년 정도 수술실에 있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수술로 바뀌는 건 얼굴이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손으로 눈꼬리를 당겨보던 분이 이제는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몇 초를 돌려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눈꼬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원장님 아까 판단을 서두르는 분은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죠. 수술하고 2, 3일차에 샴푸 해드리는데 샴푸하러 오셔서 테이프 떼고서 이거 괜찮은 거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샴푸 해드리는 시점이 사실 제일 많이 부어있을 때거든요. 그 모습이 최종 결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죠. 그분의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뭐 기가 막히죠. 실제로 남자분도 있나요? 남성분들도 실제로 하시고요. 예전에 이제 타원에서 이마 거상 수술을 받으셨는데 눈썹 앞머리만 올라가서 이제 오히려 원하는 인상의 반대로 순해지는 인상이 되는 거죠. 강아지상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저한테 오셔서 눈꼬리 쪽을 잡아드리는 캐치아이 수술을 시행해드렸고, 그럼 눈매가 이제 시원하게 이제 살아서 되게 만족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탈모 때문에 머리가 없으신 분들 흉터를 숨길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티가 안 납니다. 수술 후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비어 보일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티가 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대머리이신 분들도 충분히 수술 가능합니다.